퇴직을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혼자의 삶을 선택했다가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준비의 의미를 깨달은 한 60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박정호 씨는 올해 64입니다. 30년 넘게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하다 정년을 맞았고 자녀 둘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부인은 몇 해 전 건강상의 이유로 별거를 택했고 퇴직 후엔 혼자 살게 됐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도 박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는 집 근처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동네, 월세 40만 원짜리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엔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으며 여유를 즐겼고 처음엔 이 자유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3달쯤 지나자 전화벨이 울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200통 넘게 걸려오던 전화가 사라지고 나니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누군가와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박 씨는 그 고요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계산원과 몇 마디 주고받는 게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고 가끔 전화를 건 보험사 직원의 목소리조차 반가웠습니다. 혼자서 괜찮다는 말은 점점 위로가 아니라 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을 나눠 정기 예금과 생활비로 나눠 쓰던 통장 잔고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물가가 오르자 지출을 줄였고 외식은 끊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겨울엔 난방도 최소한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웠던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박 씨를 다시 세상으로 이끈 건 뜻밖에도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동네 주민센터에서 인문학 독서 모임 포스터를 받고 망설이다 신청했습니다. 첫날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몇 주 뒤 그가 처음으로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눴을 때 누군가가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받는 순간 그는 내가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그는 독서 모임뿐 아니라 걷기 동아리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에 모여 한강을 따라 걷는 모임이었는데 처음엔 사람들과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일을 챙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일이 그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있지만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순 없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독거남의 평균 사망률은 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1.5배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혼자의 삶을 준비한다고 해서 고립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고독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누군가와 만나지 않더라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혹은 온라인 독서 모임처럼 자신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준비 역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지출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박 씨 역시 초기엔 월 120만 원으로 생활했지만 병원비와 주거비가 늘면서 결국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10만 원씩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일의 재정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은퇴 후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를 위한 삶이 단순히 여행이나 취미로 끝나면 공허해집니다. 박 씨는 이제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괜찮으려면 나를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책임감이 될 수도 있죠. 그는 지금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책을 정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준비란 혼자 살아도 괜찮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연결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작은 리듬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혼자서도 진심으로 괜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있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나이가 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진실일까? 사람들은 혼자 살 용기를 독립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독립이 고립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퇴직 후의 첫 몇 달은 달콤한 자유의 시기다. 눈을 뜨면 출근길 대신 햇살이 있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엔 조용히 다가오는 공허가 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 나를 부르는 이름이 사라진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혼자서 괜찮다는 말은 사실 아무도 묻지 않아서 한 말이었구나 하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관계의 연속으로 본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배우고 청년기엔 친구와 동료를 통해 자아를 확립하며 중년 이후엔 가족과 사회적 역할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유지한다. 그런데 은퇴는 이 관계의 축을 무너뜨린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는 연락 한두 번으로 끝나고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며 배우자와의 관계는 함께 있되 따로 사는 시간으로 변한다.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불안은 때로는 불면, 무기력,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심리적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은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니라 존재 이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은퇴 후의 고독을 예상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일과 관계가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탱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보고하고 평가받으며 살아왔다. 그 과정이 힘들었어도 사실 그것이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장치였다. 하지만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장치는 사라진다. 박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박아무개 씨가 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선은 끊어지고 그 자리를 고요한 침묵이 채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는다. 혼자 잘 살겠다는 다짐은 그 의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존심일 뿐이다. 물론 혼자서 살아가는 능력 자체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독립이 되어선 안 된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혼자서도 설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건강한 관계의 형태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부와의 접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혹은 단순히 동네 카페 단골이 되는 것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리듬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적 접촉이 있어야만 일상의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이 삶의 의미를 유지시킨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심한 노인 집단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고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외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쌍둥이 같은 존재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보다 돈의 쓰임새에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더 단절되기도 한다.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을 아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줄어든다. 경제적 절약이 인간관계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지출을 꼭 예산에 포함하라고 조언한다. 즉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에 쓰는 돈을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매달 일정 금액을 친구와의 점심 모임이나 지역 활동비로 배정하면 그것이 외로움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보험이 된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이어지는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또한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가 사라질 때 외로움은 깊어진다. 즉 관계의 결핍보다 의미의 결핍이 더 치명적이다. 박정호 씨가 독서 모임을 통해 다시 살아남의 감각을 되찾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으며 그 속에서 다시 존재감을 느꼈다. 인간은 타인의 눈에 비칠 때 비로소 자신을 인식한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아를 회복시키는 거울이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로움 그 자체보다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다. 말을 잃으면 생각이 닫히고 생각이 닫히면 삶이 멈춘다.
그러므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일, 글을 쓰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생존의 습관이다. 그렇다면 혼자서 괜찮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걸까? 그렇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괜찮음은 혼자 있어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내적 근력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그 근력은 스스로에게만 집중해서는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단단해진다. 결국 혼자 괜찮으려면 함께의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젊은 시절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했지만 은퇴 후엔 내가 사회를 필요로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된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껴안을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 박정호 씨는 요즘 매주 도서관 봉사 후 한강을 걸으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예전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으면 외롭지 않더군요. 결국 혼자 괜찮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관계의 기억을 품은 혼자다.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자 성숙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그런 형태의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그 힘은 혼자 견디는 연습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에서 자란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선 항해다. 사회적 지위도 명함도 누군가의 인정도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그때 필요한 건 돈이나 건강보다도 나를 잊지 않게 해줄 작은 관계들이다. 매일 나를 기다리는 사람 혹은 내가 기다리는 무언가. 그것이 있다면 혼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준비란 외로움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